자, 안녕. 오늘은 선생님이 뭘 준비했냐면 이제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걸 준비했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이제 마지막 단원이지, 그치? 어떻게 생각해보면 중학교 1학년부터 지금까지 배우는 동안 한 번도 배우지 않은 영역이라 되게 공부하는데 낯설 수 있는데, 자, 잘 집중을 해서 한번 들어보고 재밌게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이 이 부등식 영역을 그냥 두 개로 한번 분류를 해봤어. 함수의 부등식의 영역, 두 번째는 도형의 방정식에서의 부등식 영역으로 구분을 해봤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보자고. 함수의 꼴이라는 거는 어떤 우리가 방정식을 이런 형태로, 우리한테 매우 익숙한 형태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함수의 꼴이라고 하는데, 이 함수의 꼴의 형태로 갖춰져 있을 때 부등식의 영역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자, 이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있는데, 이 그래프를 우리가 한번 그려보면, 또 그걸 그려보면, 이렇게 대충 이렇게 생겼잖아, 그렇지? 근데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해볼 거야. 이 그래프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자, 이 그래프 위에는 수없이 많은 점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점이 뭐 x가 1이면 y는 3이겠지, 그지? 그 다음에 또 더 위에 올라가서 이쯤 가볼까? 뭐 x가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 x가 마이너스 2면 y는 마이너스 3, 그지? 이런 점들이 있는데, 이 그래프 선 사이에 있는, 그래프 선에 있는 점들의 어떤 공통점들이 과연 뭐냐라는 거야. 한번 보면, 이게 y좌표지, 그지? y좌표야. 그리고 이게 y좌표이자 동시에 x값을 넣어서 만들어지는 함수값이기도 하는 거지. 자, 잘 들어야 돼. 조금 헷갈릴 수 있어. 자, 우리가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 위에 있는 점들의 특징을 한번 보자라는 거야. 자, 위에 있는 점들은 어떤 점이냐면 y좌표 값이 뭐랑 똑같은 점들이냐면 바로 함수값이랑 똑같은 점들을 모아놓은 게 바로 함수의 그래프라는 거야. 왜 당연한 말을 저 아저씨가 왜 앞에 있는 선생님이 왜 당연한 말을 하냐나 싶기도 하겠지만, 이 다음을 좀 잘 들어보자고. 자,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여기가 아까 1,3이었잖아. 1,3. 그럼 이것도 한 칸 위에 있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한 칸 위에 있는 점은 1,4가 되겠네, 그렇지? 자, 그럼 이 1,4라는 건 과연 어떤 점이냐? 지금 여기가 아까 여기 1,3이지. 여기가 x는 1일 거고. 자, 1,4라는 점들은 x에다, 이 함수식에다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3이 나오잖아. x값을 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함수값이라 불러. 근데 즉 이 함수에서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나오는 함수값은 아까처럼 3이었거든. 근데 지금 여기다 위에 있는 점 1,4는 이 y좌표 값이 함수값보다 더 크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보다 위쪽에 있는 수없이 많은 점들의 공통점은 바로 뭐냐면 y좌표가 뭐보다? 그렇지, 함수값보다 더 큰 점들이 바로 그래프보다 더 위쪽에 있는 점들의 공통점이라는 거야. 같은 방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여기 아래쪽에 있는 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자, 여기가 x가 마이너스 2겠지, 그렇지? 이 함수식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 나온다고 아까 계산했었잖아. 즉 함수값이 마3이야. 근데 요점의 y좌표는 마4잖아. 이 점이라는 건 뭐냐면 이 함수의 그래프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점인데, 아래쪽에 있는 점 같은 경우에는 y좌표가 그 x값을 넣어서 나오는 함수값보다 더 작은 영역이라는 거지. 즉 이쪽에 있는 거는 y좌표가 함수값보다 더 작은
작은 점들이 여기에 있는 거야. 조금 눈치를 챘을까? 선생님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자, 그래서 선생님 이거를 다시 한번 지우고 일반화를 시켜보면 어떤 좌표 평면에 이런 y는 fx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다고 생각을 하자. 그렇다면 여기 그래프 위에 있는 수없이 많은 점들은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는 거냐면 y좌표랑 아까 뭐가 같다고 그랬죠? 그렇죠. 함수값이랑 같은 게 바로 이 그래프라는 거야. 이게 실은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y는 fx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y좌표가 함수값이랑 같은 점들을 모아놓은 점들을 모아놓은 자취가 바로 이 그래프라는 거야. 그리고 아까 말했죠? 이 그래프보다 위쪽에 있는 요쪽에 있는 수없이 많은 점들의 공통점도 바로 뭐냐면 y좌표가 뭐보다 크다고? 함수식보다 더 크다고. 그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아, y가 fx보다 더 크다. 이 부등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단원의 제목이 부등식의 영역인 거야. 왜? 맞지? y좌표가 함수식보다 더 큰 점을 모아놓으면 뭐가 돼? 영역이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그래프보다 위쪽에 있는 점들의 영역을 우리는 y가 fx보다 더 큰 영역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이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있는 즉 y좌표가 함수식보다 더 작은 그런 점들이 모여있는 자치 영역들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선생님이 동영상하고 정리를 하는 이유는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부등식 영역을 공부하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이해한다기보다는 그냥 외우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 그냥 y가 크면 무조건 위쪽, y가 적으면 또 아래쪽, 같으면 경계 이런 식으로. 그러지 말고 조금만 더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서 정확히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어떤 이제 식이 이런 함수의 꼴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y는 fx, 이게 함수의 꼴이야. 함수의 꼴로 표현되고 있다고 한다면 영역은 크게 세 군데로 쪼개진다는 거야. 그래프의 위쪽, 그래프의 아래쪽, 그 다음에 위쪽도 하고 아래쪽도 아닌 경계. 그래서 등호가 표현된다는 거는 경계를 말하는 거고, y좌표가 함수식보다 더 큰 쪽을 말하는 거는 그 경계 외 위쪽. y좌표가 함수식보다 더 작다고 표현되는 이쪽 부분들은 경계의 아래쪽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이제 도형을 표현하는데, 아까 앞에처럼 함수의 꼴로 표현하는 걸 배우기도 했지만, 우리가 이제 이 수원 과정에 보면 원의 방정식처럼 그래프가 그려지긴 하는데 그래프가 함수가 아닌 꼴들도 있잖아. 뭐 원의 방정식 이런 것들처럼. 그래서 때로는 함수나 그래프가 도형의 방정식 꼴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어떤 꼴이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아마 이런 거 앞에서 본 적이 있을 거라고.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아까 저기 썼던 식 한번 그대로 볼까? y는 2x 플러스 2라고 쓰면 이거는 함수의 꼴로 표현하는 거야, 이 직선을. 근데 이거를 이렇게 도형의 방정식으로 표현한다는 건 뭐냐면 한쪽으로 넘겨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도형의 방정식의 꼴이라고 말을 하는 거야. 일단 이것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함수의 꼴은 y는 fx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도형의 방정식의 꼴이라고 한다면 fx, y는 0이라고 표시를 한다고. 뭔 뜻이냐? F라는 이름을 가진 도형이 있다. 이게 원인지 직선인지 포물선인지 모른다. 하지만 그게 X랑 Y라는 문자로 표현되어 있고, 그 표현된 식이 다 좌변이나 우변으로 몰려져 있고, 오른쪽 우변에는 늘 0의 꼴로 표현된 게 바로 도형의 방정식이다. 자, 근데 만약 어떤 도형이 이렇게 도형의 방정식 꼴로 표현되어 있다고 한다면 부등식 영역에는 저 녀석 함수의 꼴로 표현되어 있을 때랑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지.
한번 볼게요. 자, 똑같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게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자, 근데 뭐 이 식을 아니야. 훨씬 이해하기 좋게 똑같이 아까처럼 직선으로 만들어 보자. 직선이에요. 직선인데 이게 도형의 방정식으로 표현되어 있겠지? 그러니까 뭐 아까 이게 함수꼴로 한다면 y는 2x 플러스 1이었는데 도형의 방정식꼴, 즉 한쪽으로 다 몰고 는 0으로 표현됐다고 한다면 자, 이 친구는 이걸 도형의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둘 중에 하나겠지. 얘가 y가 넘어가서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얘네들 다 넘어가가지고 우변이 넘어가서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표현된 거를 함수꼴로 표현됐다고 하는 거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를 도형의 방정식꼴로 표현되어 있다고 하는 거야. 지금 이 부분은 아까 저 앞에서 설명을 했고, 이제 선생님은 이쪽 부분을 설명을 할 거라는 거야. 자, 아까 우리가 여기 여기 있는 점 하나 아까 잡아보면 아까 뭐가 있었더라? 1, 우리 염산 좀 해볼게요. 1,3이 이 직선 위의 점. 또 보기 좋게 한번 써놓을까? 1,3이 이 직선 위의 점이잖아. 이걸 도형의 방정식 쪽에서 해석을 해보면 이런 의미를 갖는 거야. 자, 1,3을 이 도형의 방정식 꼴이 이렇게 또는 이렇게 표현될 텐데 1,3을 여기 집어넣으면 1,3을 어떤 꼴로 되어 있든 간에 어느 쪽이 이항을 해서 만들어졌던 간에 1,3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다 뭐가 돼? 0이 되잖아. 당연히 여기에 있는 모든 점들 뭐해서 0,1도 있겠지? 자, 0,1을 여기다 집어넣어도 0이 되고 여기도 집어넣어도 0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함수가 도형의 방정식꼴로 이런 꼴로 표현되어 있을 때 이 경계 위에 있는 점들 영역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F1을 가진 식에다가 X가 Y 값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항상 뭐가 되면 이걸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 영역이 바로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들이라는 거야. 이해되지?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위쪽에 있는 점을 한번 생각해보자고. 이 그래프보다 위쪽에 있는 아까 함수꼴로 표현했을 때는 y값이 함수값보다 더 크다라는 표현 형태로 이렇게 쉽게 표현이 됐는데 이 그래프가 도형의 방정식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으면 문제가 생겨.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자, 1,4를 여기다 집어넣어봐. 1,4를 집어넣으면 여기 왼쪽에 있는 식이 뭐가 되냐면 음수가 되네. 그래서 음수가 돼. 마이너스 1. 근데 밑에다 1,4를 집어넣으면 이건 양수가 돼. 양수가. 그래서 이 그래프보다 위쪽에 있는 쪽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은 fx, y가 0이 되는 어떤 값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 영역인데 위쪽에 있는 점들은 x, y를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1,4를 집어넣었을 때 이게 양수가 될지 음수가 될지 알 수 없다라는 거야. 왜냐? 이 도형의 방정식의 꼴을 만들 때 좌변이 오른쪽으로 와서 이항을 했는지 아니면 우변이 좌변으로 가서 이항을 해서 만들어졌는지 모른다라는 거지. 모른다라는 거야. 이렇게 표현됐을 때.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꼴로 표현됐을 때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거는 경계만 할 수 있다. 경계라는 것은 경계에 있는 모든 점을 집어넣을 때 이 어떤 도형의 방정식으로 집어넣었을 때는 무조건 0이 되는 영역들인데 중요한 거 이 그래프보다 위쪽이나 이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있는 점들을 넣었을 때는 이 녀석의 합이 양수가 될지 음수가 될지 모른다라는 거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녀석이 이렇게 넘어왔는지 우변이 좌변으로 넘어가는지에 따라서 부호가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거지. 자, 그러면 하나도 모르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야. 이게 좌변으로 이게 어느 쪽으로 넘어갔는지는 모르긴 하지만 자, 1,4가 이 그래프의 위쪽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이쪽으로 잡아볼까? 2,1은 보나마나 이 그래프의 아래쪽에 있을 거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도형의 방정식꼴을 만들어진 좌변에다가 이 1,4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더라. 어느 쪽으로 넘어왔는지 모르니까. 이 2,1을 여기다 넣어도
이게 양수가 되는지 음수가 되는지는 모르더라. 하지만 모르지만 분명 하나는 있어. 뭐냐면 위쪽에 있는 점, 어떤 이 식이 어느 쪽으로 넘어가서 만들어진지 모르지만 어쨌든 위쪽에 있는 점을 넣었을 때나 아래쪽에 있는 점을 넣었을 때 부호는 서로 다를 거라는 거야. 조금 복잡한데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다시 한번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경계 위에 있는 점들은 어떤 점이냐면 이 도형의 방정식골에다가 각 점을 집어넣었을 때 답이 0이 되는 지점들이다. 그 다음에 이 경계보다 위쪽에 있는 점들을 넣었을 때는 함수의 꼴에서는 y가 더 큰 쪽이지만 여기는 는 0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1,4를 넣었을 때 이게 0보다 큰 쪽인지 작은 쪽인지 알 수가 없더라. 왜? 도형의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는 0을 만들었을 때 어느 쪽으로 넘어가서 는 0이 됐는지 모르니까. 뭔지 알겠지? 다만 이런 건 있다.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위에 있는 점과 아래에 있는 점을 여기다 넣어봤을 때 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부호는 다를 거라는 거야. 이해되죠? 자, 이걸 조금 더 응용을 해보면 이렇게 해보자고.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는데 이거를 도형의 방정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 그리고 여기 있는 점을 a, b, 여기 있는 점을 m, n, 여기 있는 점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이거지. 자,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런 정도일 것이다. 첫 번째 a, b를 경계에 있는 점부터 m, n이라는 점을 여기다 넣어서 만들어진 좌변의 식 f, m, n은 경계 위에 있으니까 일단 0일 거다. 두 번째, 도형의 방정식의 꼴에다가 이 경계보다 위쪽에 있는 점 a, b를 집어넣으면 나오는 값은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더라. 알파와 베타를 넣었을 때 아래쪽에 있는 점이긴 하지만 도형의 방정식 꼴에 넣었을 때 이게 양수가 음수가 되는지는 모르더라. 왜 그런지 이제 선생님 말 안 해도 되지, 그렇지? 도형의 방정식을 어느 쪽으로 넘어왔는지 모른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y는 뭐 x 플러스 2가 있으면 얘가 이렇게 넘어왔는지 아니면 x 플러스 2가 넘어가서 만들어졌는지 그때 따라서 또 달라진다는 거지. 하지만 뭐는 알 수가 있냐면 얘네들이 부호는 뭔지 모르지만 서로 반대 영역에 있기 때문에 한쪽이 플러스면 한쪽이 마이너스일 거고 한쪽이 마이너스면 한쪽은 플러스일 것이다. 그래서 f에다가 a, b를 넣어서 만들어진 값과 알파와 베타를 지금 넣었을 때 만들어진 값을 일단 곱하게 되면 부호가 다를 거니까 뭘 거다? 음수가 될 거다라는 거다. 자, 뭔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가 바로 부등식의 영역의 아주 기본 개념이야. 시작을 하는 기본 개념. 자, 보통 이 함수의 꼴은 학생들이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를 하는데 도형의 방정식 꼴은 잘 이해를 못할 때도 되게 많거든. 그래서 좀 더 선생님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한번 설명을 해봤고 선생님 부등식 영역을 동영상 2개 또는 3개로 준비를 하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동영상 속에서는 이 기본 개념이랑 뭐를 한번 설명을 할 거냐면 퐁당퐁당이라는 기술을 한번 알려줄 거야.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부등식 영역을 이런 거. 자, 이런 부등식이 있는데 이 만족하는 부등식의 영역을 좌표 평면 위에 표현해보세요 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정석은 뭐냐면 자, 3개를 곱해가지고 0 이상이 되어야 되잖아. 그러면 이게 양수 그 다음에 이 기술의 이름은 퐁당통당이 이름을 지었어. 퐁당통당이다. 왜 이름이 퐁당통당인지는 좀만 더 지켜보면 알 수가 있어.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해도 되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모두 4가지 경우가 있나? 또 있나? 그러니까 3개 다 양수이면 곱해서 양수겠지. 여기상 음수 2개 이런 경우가 있겠네. 자, 그럼 이제 이걸 하나씩 해석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자, 이게 양수가 되어야 되니까 y 빼기 x가 일단은 양수 0 이상 여기 등은 들어있잖아. 0이 되어도 되니까. 그리고
y 플러스 x는 또 0 이상, 그 다음에 이거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 이것도 0 이상. 이렇게 첫 번째 만족하는 쪽이 이거잖아. 이걸 이제 좌표 표면에 표시를 해보는 거야. 자, 아까 우리가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도형의 방정식 꼴보다는 함수의 꼴이 우측에서 이해하기 편할 거니까 이거를 넘겨서 함수의 꼴로 만들어 보자. 이렇게 표현하면 이 친구는 뭐가 되는 거냐면 y는 x의 y값이 더 큰 거니까 위쪽과 그다음에 같아도 되니까 위쪽과 경계를 말하겠지. 즉, 경계를 포함한 위쪽을 말하는 거야. 자, 얘도 넘어가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 얘는 y는 마이너스 x 생겼겠지. 이거에 또 위쪽이겠지. 동시 만족해야 되니까 현재까지는 이쪽이겠네. 이쪽. 거기에다가 이제 이쪽을 볼 건데 넘어가면 이렇게 되겠지. 자, 이건 뭔 뜻일까? 이거는 되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만약에 등호라는 거는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 더 넓혀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원의 방정식을 공부하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잖아. 아, 얘는 무조건 원의 방정식이야. 중심 0,0이고 반지름이 1. 근데 이렇게 틀린 말은 아니지. 근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여기다 이렇게 양변에 루트를 이렇게 걸어놓으면 이게 뭔 뜻이냐면 0,0에서 x, y까지의 두 점 사이 거리가 하는 공식이야 이게. 여기는 그냥 1이잖아. 그렇지? 즉, 이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 0,0에서 x, y까지 거리가 뭐인 1인 점들을 모아놓은 거라는 뜻인 거야. 자, 그렇다면 이건 이제 어떻게 바라볼 수 있어야겠어? 0,0에서 x, y까지 거리가 1보다 더 뭐한 거? 큰 쪽이지. 즉, 0,0에서 거리가 1인 점들이 바로 원 경계인 거고 1보다 더 크려면 그 경계보다 더 바깥쪽일 거 아니야.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 반지름 쪽보다 더 크면 그 원의 바깥쪽, 그 다음에 더 작으면 그 원의 안쪽, 등호면 그 원의 경계를 의미하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녀석은 뭐가 되는 거냐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 있는데 그거의 어느 쪽이다 또 바깥쪽이더라. 그러면 이거 세 개를 다 만족하면 선생님 지금 흰색 분필밖에 없다 보니까 잘 안 보이는데 이걸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너도 양수인 걸 만들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그래프의 위쪽이면서 경계, 이 그래프의 위쪽이서면서 경계, 반지름이 1인 원의 바깥쪽이면서 경계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은 이런 식이다. 자, 이런 걸 모두 몇 번을 반복을 해야 되냐면 4번을 반복해야겠지. 근데 물론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4번을 반복해보는 게 맞아. 근데 우리가 시험을 봐야 되잖아. 시험에 이렇게 4번 반복하고 있다 보면 시험이 끝나니까 문제 풀다가 그래서 이걸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라고 해서 선생님이 만들어낸 게 바로 퐁당퐁당이라는 기술이에요. 물론 선생님이 만들어낸 건 아니야. 다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한번 설명을 해볼게. 어떻게 얘를 빨리 할 거냐면 먼저 영역이라는 거는 경계를 기반으로 해서 경계 위쪽 아래쪽이냐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는 0이라고 세팅을 해서 먼저 경계부터 그리는 거야. 이게 0이 되려면 y는 x고 이게 0이 되려면 y는 마이너스 x, 얘는 이렇게 되겠네. 자, 먼저 좌표 평면 위에 경계를 그려. y는 x를 그리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를 그리고 그 다음에 중심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리는 거야. 자, 그린 다음에 분명히 이 안에는 이거를 만족시키는 영역들이 존재할 텐데 어떻게 하냐면 경계를 먼저 써볼까? 일단 경계를 그리고 이제 엔드가 아니라 드로우야. 그다음 두 번째는 경계에 없는 점 하나를 대입해 보는 거. 자, 여기서 경계라는 거는 저 안 지워지게 한번 써볼까? 자, 우리가 그린 것만 경계야. x축, y축 여기서는 경계가 아니고 y는 x를 했으니까 잘 보면 모르겠네. 요게 경계.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경계, 그 다음에 원이죠. 이 원도 경계인 거야. 우리가 지금 능력에서 그린 것만 경계다라는 거야. 잘 기억해줘야 돼. 그리고 원래 이제 여기에 등호가 들어있으니까 실은 여기도 선생님이 점선으로 표현했지만 다 이 경계까지 포함이 되는, 엄밀하게 말하면 실선이어야 돼. 실은 실선이어야 되는 거지. 실선이라고 생각하자.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선생님 뭐 한다고 그랬지? 경계에 있지 않는 한 점 하나를 대입한다는 거야. 자, 안전한 점을 대입해보자고. 여기가 1이었으니까 여기 있는 점 경계에 없잖아. 지금 빨간색 경계에 걸려있지 않잖아. 여기가 2,0인데 2,0을 이렇게 한번 넣어보는 거야. 2, 0, 2, 0 이렇게 넣어보는 거지. 그리고 이 부등식이 만족하는지를 살펴보는 거야. 한번 계산해볼까요? 여기 음수, 여기 양수, 양. 그럼 총 곱하면 음수가 되겠군. 그러면 0보다 큰 쪽이 이걸 만족하는 쪽인데 좌변에다 2,0을 넣었더니 이게 음수잖아. 그럼 만족하지 않는 거지. 즉 이쪽 영역, 2,0이 들어가 있는 이쪽 경계들 쪽으로, 그 경계로 구성되어 있는 이 2,0이 들어가 있는 영역은 이 부등식을 만족하지 않는 영역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쪽은 색깔칠하는 게 아니라 이쪽은 이제 만족하지 않는 영역이니까 얘랑 붙어있는 쪽, 얘는 만족하는 영역이고, 또 얘랑 붙어있는 쪽은 또 다시 만족하지 않아. 뭐 이제 경계를 붙어있지 않는 쪽 영역들이 바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영역이더라. 자, 아까 우리가 이거 뿔마마 했을 때 모두 몇 개 했었냐면 4개였지. 여기 보면 색깔 모두 몇 개 칠해져 있냐면 하나, 둘, 셋, 4개 영역이 칠해져 있어. 그러니까 4개를 안 넣어놓고 한 방에 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라고. 자, 다시 한번 정리할 거야. 그리고 이게 보면 칠하면 그럼 붙어있는 면은 안 칠하고, 또 다시 또 안 붙어있는 면은 칠하고, 칠하고 안 칠하고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이제 이 수학 기술의 이름을 퐁당퐁당이라고 이제 재밌으라고 붙여봤어요. 자, 정리할 거야. 먼저 곱해져 있는 것들을 0으로 만드는 식들을 구해서 그려보자. 그걸 경계라고 부르더라. 경계를 표시하고 경계 위에 있지 않은 점 하나, 여기 빨간 선 위에 있지 않은 점 하나, 좀 파란 점, 2,0 같은 것들을 넣어보자. 넣어봤더니 만족하지 않네. 그러면 이 2,0이 포함되어 있는 영역은 만족하지 않는 영역이다. 칠하지 말고, 만약에 2,0을 넣는데 만족을 하잖아. 그럼 여기부터 칠해야 되는 거야. 칠하고 안 칠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선생님이 여기 2,0을 넣어봤더니 만족 안 하더라라는 거지. 여기는 안 칠하고 얘랑 붙어있는 데는 칠하고 안 칠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범위를 다 나누지 않더라도 순식간에 치울 수 있다는 거야. 이 동영상 최대한 선생님 짧은 시간 내에 우리 친구들 보게 하려고 만든 거라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더 자세한 아는 문제를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교실에 있는 선생님이나 또 수업 시간 해결하도록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 거예요. 수고했어. 선생님 조만간에 부등식 영역 2 다시 또 찍을 거야. 수고했어요.